왜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사는가? 우리는 매일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의 직장, 동료의 성과, SNS 속 여행 사진,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요. 비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과 나를 견주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가 우리를 자꾸만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할까요?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왜 자꾸만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본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는 그 본능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친구가 더 잘나 보이면 나는 괜히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고 SNS에서 반짝이는 누군가의 사진은 내 오늘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비교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비교를 다른 방식으로 건강하게 다룰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사는가?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어떻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고 그 안에서 나의 자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옛날을 떠올려 봅시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누구는 열매를 많이 따왔고 누구는 사냥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비교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네. 나는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 비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뒤처진다면 무리에서 쫓겨나거나 먹을 것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비교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몸과 마음에 새겨진 본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주변 아이들이 먼저 걷기 시작하면 부모는 불안해하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비교가 작동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본능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과 성공 때문에 비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회사에서는 실적과 연봉으로 비교당합니다. 심지어 SNS 속 사진 한 장으로도 내 삶의 가치를 가늠하게 됩니다. 비교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며 자극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비교가 발전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가 더 빠른 기록을 내기 위해 다른 선수와 경쟁하는 것도 어쩌면 건강한 비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교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잘하는 게 더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비교가 본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남과 비교하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 우리는 두 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교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성장할 수도 있고 비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비교라는 본능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비교의 굴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씨는 커져서
불안이라는 큰 불길로 번집니다. 시험 성적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왜 저 친구보다 점수가 낮을까? 이 생각 하나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곤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왜 저 동료보다 성과가 적을까? 나는 왜 승진이 늦을까? 비교는 늘 불안을 불러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이뤄도 곧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겼다 싶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는 이 불안을 더 크게 키우는 무대가 됩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오늘의 나를 더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현실보다 크게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순간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눈물의 밤은 숨기고 웃는 얼굴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웃음만 보고 그들의 삶 전체를 화려하다고 착각해버립니다. 결국 비교는 실제보다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남들이 보여준 조각난 장면이 내 삶 전체를 흔드는 것이지요. 이 불안은 단순히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집중이 떨어지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불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약하게 만듭니다. 비교가 왜 이렇게 강한 불안을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에는 늘 경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은 곧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지금은 체면과 자존심을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압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는 늘 더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요. 결국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잠시 멈추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기회도 빼앗습니다. 오늘의 행복은 보지 못하고 내일의 불안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가진 불안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커진 그림자일 뿐이다. 이 깨달음이 불안을 줄이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비교의 가장 큰 함정은 그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자신을 견주어 보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와 비교합니다. 저 친구는 성적이 좋네. 나는 조금 부족한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동료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이네.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웃, 친척 혹은 SNS 속 낯선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그보다 앞서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마라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달릴 때는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따라잡으면 곧 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결국 앞에 달리는 사람은 끝없이 나타나지요. 비교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달리기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가 만족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곧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성취는 시들해집니다. 나는 이번에 잘했어 하고 뿌듯해하던 순간도 하지만 저 사람만큼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스며들면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비교는 끝없는 경쟁의 수레바퀴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은 쉼없는 달리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달리기의 끝에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긴 듯해도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앞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비교는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내 존재를 하찮게 만드는 순간 나는 내가 걸어온 길조차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남이 얼마나 앞서가든 내가 걸어온 길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흘린 땀, 내가 견딘 눈물, 그 모든 것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끝없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멈춰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달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남과 경쟁하는 달리기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달리기로 방향을 바꿀 때 비로소 멈추지 않는 비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장은 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한 속도로 내가 원하는 길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 속에 진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교는 사실 정직한 거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 않고 왜곡된 모습만 보여주는 거울에 비교라는 마음을 비추는 것이지요. SNS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었던 순간은 잘 올리지 않습니다. 실패와 눈물은 감추고 웃는 얼굴과 즐거운 여행, 화려한 성취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편적인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화려하다고 착각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SNS에는 보이지 않지만 혼자 울고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비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거울입니다. 남의 좋은 면만 확대해서 보고 내 부족한 면과 견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이지요. 비교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늘 불완전한 조각만 보여줄 뿐입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성과를 인정받아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밤새워 일한 고통과 포기한 개인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좋은 성적을 보면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어떤 불안을 견뎌냈는지는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이라는 결과만 보고 자신과 비교해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왜곡된 거울을 통해 보는 비교는 결국 우리를 기만합니다. 진실을 보여주지 않으니 비교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남의 좋은 순간과 나의 힘든 순간을 견주니 결과는 늘 내가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교라는 거울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삶은 정말 저렇게 완벽할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보여지는 모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의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빛나는 순간은 그 사람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나도 나만의 빛나는 순간을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곡된 거울 속 모습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나의 모습은 그 거울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비교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얼굴을 합니다. 하나는 열등감을 주는 얼굴, 다른 하나는 동기를 주는 얼굴입니다. 운동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기록을 세우려면 자신 혼자만 달릴 때보다 함께 뛰는 선수가 있을 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다는 사실이 경쟁심을 자극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서 나도 조금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때가 있습니다. 비교가 성장을 위한 자극제가 된 겁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 비교는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닮으려 하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비교가 긍정적인 힘이 되려면 질투와 시기에서 출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바뀔 때 비교는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 긍정적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부러움이 곧 자기 비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교는 나를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건강한 비교입니다. 건강한 비교란 타인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타인의 모습을 배움의 재료로 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체력을 갖게 되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나도 건강을 위해 조금씩 해봐야겠다 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비교를 통해 나를 깎아내리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성장의 약이 됩니다. 그러니 비교를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비교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칼과 같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을 올바르게 쓸 때 우리는 비교를 성장의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남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험 점수로 친구와 비교당했고 운동 경기에서 실력으로 비교당했습니다. 심지어 외모나 성격조차 남과 비교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깊이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결국 나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했을 때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30분 운동을 했다고 합시다. 남과 비교하면 저 사람은 1시간 했는데 나는 겨우 30분이네라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을 세우면 어제보다 10분 더 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비교 속에서 자책하는 삶과 자기 기준 속에서 성장하는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을 세운다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정말 행복인가? 아니면 소박하지만 마음이 편안한 삶이 행복인가? 나는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은 비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떤 길을 걷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교 속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해냈나? 오늘 나는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나?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그 순간 비교의 무게는 줄어들고 자기 기준의 힘이 커집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비교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겁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남과 나를 견주기 때문입니다. SNS를 볼 때도, 길을 걸으며 사람을 볼 때도, 뉴스나 드라마를 볼 때도 자기도 모르게 비교의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참 멋지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아직 제자리구나. 이런 마음은 마치 자동 반사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려면 먼저 이 자동 반사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연습입니다. 비교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다음 단계는 비교를 다른 말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가 아니라 나는 나의 속도로 가고 있어. 나는 뒤처지고 있어 대신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비교가 주는 열등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만의 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책을 한 장 읽었다면, 운동을 10분 더 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또 다른 연습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구나.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구나. 내가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구나. 감사는 비교의 불안을 가장 빠르게 줄여줍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을 바라보면 비교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비교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비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는 내 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 작은 연습이 쌓이면 비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건 타인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 힘을 조금씩 키워갈 때 우리는 비교가 아닌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교는 이 관계 속에서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꼭 경쟁만이 관계의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줄 세우는 순간 관계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관계는 배움의 자리가 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고 누군가는 나보다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선 사람은 길을 보여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가 사실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더 잘 나가고 있다면 질투하는 대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비교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또 내가 조금 더 앞서 있다면 뒤에 오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의 성장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비교는 마음을 갈라놓지만 연결은 마음을 이어줍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견줄 때 마음은 초라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연결을 바라볼 때 마음은 따뜻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연결을 위해 필요한 건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교는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비교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누구와 연결되었는가? 그 순간 비교의 마음은 사라지고 연결의 마음이 자리합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아닌 연결 속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사는가? 비교는 본능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비교는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열등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다면 비교는 성장을 위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 속에서 길을 잃기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의 삶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비교가 아닌 연결을 바라볼 때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겠다. 그 다짐 속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길 위에 작은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